저는 요럴 때에는 저는 뭐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바닥을 잡을 욕심만 버리면 저는 지금도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올 가을쯤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대세 상승장이 다시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시나리오로 가면은 3억에 더 가까워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이게 세 달에 16만 9천 원 맞아요, 웅달님? 네, 맞습니다. 3개월 다 해서 어. 이렇게 4개 강의에 16만 9천 원. 아닙니다. 요거에 한 곱하기 3.5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분들이 강의를 하십니다. 이렇게 네. 다 해서 16만 9천 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지금 강의 숫자로 진짜 치면 대박이네. 12강 정도가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한 12강에 16만 15,000원 9천 정도 원. 되는 거죠, 한 강의? 그니까요. 그러니까 15,000원이면 보통 대학생 과외도 한 5만 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진짜 진정한 혜자인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어저께는 FOMC 회의가 있었죠. 네, 물론 다 예상한 바대로 동결됐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였죠.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빠졌죠. 네, 차트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CPI 발표 전에 좀 많이 빠졌어요. 그쵸? 예, 이때 좀 빠진 게 좀 뼈 아팠던 것 같습니다. 이때 크게 빠졌기 때문에 거의 여기 72K까지 갔었거든요. 72K 약간 못되게. 그러니까 71,997달러. 이때 한국 가격으로 한 9,800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갑자기 쭉 빠졌죠.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빠졌어요. CPI가 안 좋게 나올까봐 빠졌을 수도 있죠. 뭐 저는 요럴 때에는 저는 뭐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CPI 발표가 되고 빠질 걸로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CPI 발표가 되기 전에 빠졌다가 CPI가 3.3%로 괜찮게 나왔죠. 네, 좋게 나와서 이때 좀 급등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실시간으로 방송을 했었는데 거의 3시간 방송했거든요. 그때 7만 달러가 될랑 말랑 했었는데 그리고 제가 시간이 너무 늦어서 여기까지만 하겠다 하고 끝냈는데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또 올랐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69,999달러. 7만 달러까진 갈 것 같았는데 7만 달러에서 딱 1달러 모자랐죠. 네, 69,999달러. 여기까지 찍고 나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급락이 있었습니다. 이때 FOMC 회의가 있었죠. 파월 연설하고 보시면 이때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12시까지 정점을 찍었다가 요때 빠지기 시작한 요 시간이 새벽 3시거든요. 새벽 3시에 FOMC 발표가 있고 파월 연설 있고 뭐 그랬잖아요. 사실 뭐 제가 듣기에는 별게 없었거든요. 다 예상했던 바고 뭐 답변을 똑바르게 한 게 없거든요. 단 뭐 점도표가 나오긴 했죠. 네, 이따가 점도표 좀 보여드리긴 할게요. 3시부터 이 발표 나고 쭉 빠지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66,000달러까지 찍고 지금도 반등을 거의 못했죠. 근데 이렇게 반등을 더 못하면은 보통은 이거는 뭐 그냥 뇌피셜이니까 한 번쯤 더 빠졌다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뭐 더 빠져서 사봤자 뭐 제 눈에는 뭐 거기서 거긴 것 같아서 저는 원하는 가격이 다 왔더라고요. 제가 이더리움은 3,500달러 이미 왔죠. 이더리움 지금 3,400달러대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66K 66,000달러 이것도 역시 왔죠. 한국 가격으로 알려달라는 분들이 많으셔서 한국 가격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더리움은 3,500달러면은 여기다가 한 1,400원 정도 곱하면 되거든요. 물론 지금은 한 김프가 약간 껴서 1,410원 곱해야 되는데 뭐 거기서 거기니까 한 490만원? 500만원 미치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490만원 요 정도 와서 저는 이더리움도 일단 원하는 만큼은 샀습니다. 비트코인은 66,000달러죠. 지금 현재 가격으로 한 9,4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업비트 가격 기준으로 9,400만원, 66,000달러 정도 됐을 때 제가 원하는 가격에 다 왔길래 그냥 저는 샀습니다. 이게 너무 고민하고 바닥을 잡으려고 하면은 못 사거든요. 바닥을 잡을 욕심만 버리면 저는 지금도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물론 더 빠질 수 있죠. 뭐 한 6만 달러까지 6만 달러라고 하면 우리나라 가격으로 한 8,400만 원까지 빠질 수도 있긴 하죠. 지금보다 한 1,000만 원 더 빠지는 건데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안 빠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원하는 수량은 일단 샀습니다. 혹시나 6만 달러까지 빠져주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8,400만 원까지 빠져주면 그때는 그냥 조금 더 사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도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7만 달러를 계속해서 좀 넘길랑 말랑 하는데 못 넘기고 있죠. 네, 아마 다음번에 올라올 때도 7만 달러 정도에는 한번 또 부딪힐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상 최고점인 7만 3천에도 좀 부딪힐 것 같고요. 반감기가 올해 4월 20일 날 한국 시간으로 4월 20일 날 반감기가 있었거든요. 한국 시간으로는 21일 새벽이었는데 미국 기준으로 4월 20일 날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반감기 후에 한 6개월 후부터 좀 상승을 하는 게 보통이었거든요. 이제까지는 뭐 짧게는 3개월 걸렸을 때도 있긴 했지만 하여튼 좀 시간이 걸리는 게 이제까지 똑같았는데 이번에는 좀 뭔가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사실 기대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역시나 네,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은 대략 이제 한 3, 4개월 됐죠. 3개월이 넘었습니다. 오늘까지 하면은 여기에서부터 하락장이 시작한 지 조정장이죠. 한 3개월 정도 됐거든요. 앞으로 3달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반감기가 있었으니까 이때부터 6개월 후면은 대략 한 10월쯤이잖아요. 이때까지는 좀 큰 상승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하지만 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하되 저는 뭐 방향성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찍고 그냥 바로 올라가든 아니면 한번 조정하고 올라가든 아니면 또 한 번 더 크게 빠진 다음에 올라가든 어찌됐든 네,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저는 이렇게 상승할 것 같다는 시나리오대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여기서 이제 뭐 날아갈 수도 있죠. 근데 날아간다는 생각을 하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수 없으니까 제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상승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좀 현금을 좀 보유하시고 이렇게 크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요 시나리오가 없진 않을 것 같아요. 크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는 현금으로 하면서 네,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점도표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올해 3월에 있었던 FOMC 회의록에 나온 점도표거든요. 현재는 네, 여기 칸입니다. 여기가 현재예요. 5.25에서 5.5. 그러면 2명이 있었죠. 올해는 금리 인하 없다. 3월입니다. 지난번 거예요. 금리 인하 아예 없는 게 2명. 금리 인하가 한 번 정도 있을 것 같다. 역시 2명. 금리 인하 2번일 것 같다. 이렇게 5명. 금리 인하가 한 번, 2번, 3번일 것 같다. 그런 사람이 9명이었거든요. 압도적이었죠. 그래서 대략 한 적어도 3번 정도, 하나, 둘, 3번, 2번에서 3번 정도는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게 파월이 3월에 연설을 하면서 이때 또 큰 폭으로 다시 반등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72,000달러 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느낌이 많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3월에만 해도 그래서 저는 한 3번 정도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달라진 이번 6월에 FOMC 점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네, 여긴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왔잖아요. 이게 금리 인하할수록 밑에 점이 많이 찍힙니다. 여기 보면은 밑에 점 찍힌 게 아예 없어졌죠. 그래서 이거는 올해 완전 동결이에요. 올해 금리 인하 없다. 한 번도 없다. 0번. 금리 인하 한 번 될 것 같다. 이만큼이고요. 금리 인하 2번 될 것 같다. 이만큼. 어떠세요? 물론 금리 인하 2번 된다가 사람 수는 가장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번 된다 8명, 한 번 된다 7명, 안 된다 4명. 원래 안 된다가 3월엔 2명밖에 없었잖아요. 4명으로 많이 늘어났죠. 하지만 뭐 이건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2번 되는 뭐 이게 아니라 한 중앙값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대략 한 번 정도가 중앙값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4년에는 금리 인하가 한 번 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 이제 기대하게 된 거죠. 한 번이면 9월부터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죠. 아무래도 한 번밖에 안 하니까. 그러면 한 11월이나 12월 이쯤 될 것 같은데 이때는 대선 이후거든요. 바이든이 좀 마음이 급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금리 인하 못 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돈을 좀 안 풀었어야 되는데
바이든이 지가 당선되고 싶으니까 돈을 금리 인하 안 했지만 돈을 사실 너무 많이 풀었어요.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인플레가 잡히질 않고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렇게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되게 납작해졌죠. 안 하거나 한 번 하거나 두 번 하거나 너무 많이 납작해졌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그 덕분에 금리 인하는 더 많이 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건 내년 얘기고 그래서 24년에는 생각보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좀 급등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아니면 뒤늦게 오르거나 여름이나 저는 한 여름 정도에는 불타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시즌 정도는 좀 더 뒤로 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올 가을 정도? 올 가을쯤에는 네, 우리가 기대하는 그 대세 상승장이 다시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조금씩 밀리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제 상황이 인플레가 아직 안 잡히고 있어서 금리 인하가 늦춰지기 때문에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제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4년은 뭐 물론 오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뭐 축제가 있을 것 같진 않고요. 그 대신에 25년이 더 길게, 더 크게 불타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점도표를 보면은 대략 한 4%에서 4.25% 여기가 제일 많죠. 그럼 내년까지, 올해부터 내년까지 만약에 올해 한 번도 안 한다고 치면 내년에만 한 4번 정도, 많으면 5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4, 5번. 4, 5번이면은 내년에 FOMC 회의할 때마다 계속 25bp씩 내려야 되거든요. 금리 인하를 내년에는 계속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25년에 비트코인 시세에는 너무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그러니까 반감기부터 한 내년 1, 4분기까지 요때가 좀 최대 불장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게 좀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대략 한 24년 빨리 시작하면 7, 8월에 시작할 것 같고 늦으면 9월, 10월 그러니까 빠르면 7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내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25년 10월까지 요게 좀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근데 뒤로 밀리면 장점이 불장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크립토 윈터를 더 뒤로 미룰 수 있고 그러면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요 시나리오로 갔으면 저는 최대치가 한 2억 정도 봤거든요. 2억 근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 시나리오로 가면은 3억에 더 가까워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상승하는 기간이 더 길어지면 오를 여지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당장은 좀 많이 답답할 수 있죠. 좀 홀딩 기간이 좀 길어지고 또 빠지는 거 아닌지 좀 불안하고 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점도표를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뭐 한 번 정도밖에 금리 인하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코인 시장에는 좀 찬물을 좀 끼얹은 것 같아요. 그냥 쭉 떨어지고 지금도 떨어진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죠. 재차 빠질 가능성도 제가 봤을 때는 꽤 높아 보입니다. 재차 빠질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요 정도 가격대면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빠질 수도 있지만 안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건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요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제가 매수하려고 생각했던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네, 충분히 다 샀습니다. 뭐 이 정도면 이제 만족합니다. 뭐 빠지면 뭐 감당해야죠.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엄청 많이 빠지면 좀 더 사겠지만 그냥 요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네, 몇 달 정도 그냥 버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2번 강의하는데 해외 거래소 사용법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저는 기왕이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쌀 때 더 쌀 때 살 수 있고 팔 때도 더 비쌀 때 팔 수 있거든요. 해외 거래소에서 쓸만한 거래소를 일단 골라주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쓰는 메뉴 그 정도만 우리가 익혀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팽돌이 작가님 그냥 알트코인을 너무 해박하세요. 네, 뭐 하나 이렇게 툭 던지면은 모르는 알트가 별로 없으세요. 네. 팽돌이 작가님은 알트 뭐 가졌나요? 네, 저라면 그냥 안정적으로 비트코인 안 사고 이더리움을 반을 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냥 정말 시원시원하게 다 알려주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목말라 하는 코인 강의는 팽돌 작가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앨리스원님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앨리스원님이 주제까지 너무 핫해요. GTX 노선 따라 돈 되는 투자처 추천. 네, GTX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않을까 사실. 그쵸. 책에도 지금 부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도 네. 속에 아파트 단지명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찝어주는 그거 정말 시원시원하세요. 그거 어떻게 보면 네. 좀 7월 달은 좀 시원시원한 분들이 모였다. 맞아요. 네. 이호석 대표님은 투자 전반에 관해서 매크로도 잘 보시고 다 다루시잖아요. 그쵸. 고래동 공부는 진짜 다 모실 수 있구나. 진짜 이게 보통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섭외력이 워낙 좋아서 다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에 준비한 강연은 이제 네. 앞으로 2년 부자 될 계획 세우기예요. 보통 강의를 할 때 주요 내용 골자가 제가 평소에 읽는 책, 그리고 그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2025년 말까지가 또 한 번의 퀀텀 점프가 있을 시기라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벌고 빌딩으로 한번 작은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려 하는 이런 계획들을 한번 설명하면서 이런 플랜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책의 내용, 이론을 백그라운드 삼아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필 작가님 정말 밸런스라는 말이 맞게 거시경제도 보시고 유동성도 보시고 정책도 보시고 하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것도 메이저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거부터 뭐 자잘한 코인까지, 그리고 굉장히 막 공격적인 밈 코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섭렵을 하시면서 밸런스 있는 투자를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무조건 알트만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비트코인만 해서는 안 된다. 선견지명이라고 할까, 그게 있으신 분이니까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엄마한테 차근차근 알려주듯이 뭐 이런 느낌으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게 호필 작가님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9월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관심이 저도 요즘 많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피부로도 그러니까요. 네. 현장에서도 가격도 올라오는 게 사실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24년 9월 시점에 2025년을 맞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무주택자분들 혹은 네. 1주택자인데 갈아타시려는 분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좀 재산을 불려보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꿀팁을 좀 드릴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 네, 저는 항상 월급쟁이의 입장에서 큰 어떤 노동소득이 많지 않는 분들, 평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동산 강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